유리가 쫙쫙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깨졌냐면 유리창 안쪽에서 단열재를 붙였기 때문에 깨진 건데, 단열재 붙인 거하고 유리 파손하고 무슨 관계냐? 오늘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단열을 위해 불필요한 창을 막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절반은 픽스 창인데 여기를 막고 단열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같이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난간대에 있는 하단부는 픽스 창이고 위쪽은 뭐 일반적인 미닫이 창이에요. 이 밑에 부분 픽스 창은 뭐 유리랑 프레임이랑 뭐 다 그냥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유리 위에다가 단열재를 붙여서 뭔가 이 단열을 보강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인데, 메일 좀 계속해서 보면 공부한 바로는 틈이 없도록 유리에 단열재를 밀착하고 그 위에 석고보드로 마감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하시면 뭐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실내 쪽 유리에 단열재가 붙어 있고 저 누런 게 이제 본드 부분인데 유리는 금이 다 갔어요. 이렇게 유리가 깨진 이유를 단열재용 본드하고 뭐 단열재를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궁금해 하신 건데,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뭐 단열재와 본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질문도 이제 계속 해주셨어요. 1번, 뭐 연질 우레탄 폼 쏘고 비드법이나 아이소핑크를 붙일까요? 2번, 아니면 본드와 단열재를 다른 종류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제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건 뭐 어떤 종류의 본드나 단열재를 사용하느냐 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리창에 뭔가를 덧대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면, 우선 이 사진 한번 먼저 보시죠. 지금 거실 창인데 이렇게 프레임만 먼저 걸려 있어요. 뭐 무슨 창이건 하여튼 외부에 면한창이 있으면 저렇게 골조 벽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튀어나온 두께만큼 단열재를 붙이려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설치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저 창 하단부에 이 창 하단부 턱 이 부분도 같이 창호 주변은 다 단열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같은 외부의 면한 창이라도 이 창 하단부 턱이 높은 게 있기도 하고 낮은 게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 턱 부분은 단열재가 들어간 건데, 이 단열재가 들어간 벽이 이 세상 어떤 유리창보다 단열 성능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한 5배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이 단열 성능이. 그러니까 높은 턱은 보통 400mm에서 뭐 500mm 정도 이렇게 되고요. 낮은 턱은 한 100mm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높은 턱이냐 낮은 턱이냐에 따라서 한 3, 40cm 정도의 높이 차가 있고 그게 다 단열재가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 차이가 된다 이거죠. 이게 사실 무시 못하는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일 주신 분은 마침 뭐 아래쪽에 창이 픽스 창이라서 이 부분을 단열재로 다 막아서 단열 성능을 좀 확보하고 싶다라는 건데, 단열 관리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방법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러니까 유리에 뭔가를 덧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다 열 파손 때문에 크랙이 간 사진이에요. 유리 열 파손이라 그래서 유리창의 구조를 보면 유리판이 있고 이렇게 투명한 그 유리판, 그 판 유리가 끼워져 있는 프레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판 자체에 이 프레임에 있는 유리 온도와 중앙 부분에 있는 유리 온도의 이 온도차 때문에 유리가 깨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겨울에 이 열파손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태양빛이 이제 내리쬐면 유리판의 중앙부는 온도가 올라가고 프레임이 끼워져 있는 이 가장자리 부분은 차가운 저온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리판의 중앙부와 가장자리의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질 경우 유리가 스스로 깨지는 현상, 이걸 열파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겨울 오전 10시쯤이 열파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은 제일 차갑고 햇볕은 따끈따끈하고 뭐 딱 이때죠. 그러니까 결국 고온부에서의 팽창 응력과 저온부에서의 압축 응력의 이 응력 차이 때문에 생기는 파괴 현상인데, 그래서 열 흡수가 많은 이 색 들어간 색유리, 이게 투명한 유리보다 열파손이 더 많고요. 두께가 두꺼운 유리가 얇은 유리보다 열파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두꺼우니까 뜨거운 곳에 더 많이 뜨겁고 차가운 곳은 더 많이 차갑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유리에 단열재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고온부와 저온부의 온도 차이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단열재를 붙이면 중앙부는 더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온도 차이가 더 많이 생기는 거고 바로 뭐 크랙 가는 거죠. 이게 어디서 또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커튼월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벽, 오피스 건물 외벽 전체가 이렇게 유리로 쫙 덮인 건물. 이 커튼월에서 중요한 시공 포인트가 있는데, 슬라브의 매칭 올라가는 이 슬라브의 주변부는 외부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뭔가로 유리 안쪽에서 이렇게 시야를 차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실내 쪽으로 뭐 펜코일 유니트도 들어가고 뭐 천장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야를 차단해요. 근데 이렇게 시야를 차단하는 구간을 스팬드럴 구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스팬드럴 구간은 유리 바로 뒤쪽에 백판넬이라고 하는 단열재 판을 넣어서 시야를 가려요. 그런데 이 백판넬을 시공을 할 때 첫 번째, 유리와 백판넬 사이엔 공기층을 둘 것. 두 번째, 프레임 사이도 공기가 통하게 할 것.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기본 수칙이에요. 커튼을 공사할 때. 그러니까 유리하고 단열재가 붙어 있으면 안 돼. 이거예요. 열파손 때문이죠. 유리에 뭔가를 덧대는 것 자체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마침 뭐 창 위아래가 분리되어 있는 하단부가 픽스 창이라서 창을 막는 건 좋은데 철판으로, 그러니까 유리 대신에 1.2T짜리 아연 도금된 철판을 끼우는 거죠. 유리 들어가는 자리에 철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에 코킹 쫙 쏴서 뭐 고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철판 끼우고 철판 뒷면에 단열재를 그 철판에다가 바짝 붙이는 거죠. 그러면 뭐 깨질 염려 없이 단열 시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왜 간편한 방법이 또 될 수 있냐면, 창틀이니까 외부에서 방수 작업을 별도로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리 대신 들어간 철판과 뭐 창틀이 외부 빗물은 막아주니까요. 전망 크게 신경 안 쓰고 뭐 단열이 뭐 난 더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창호 하단부는 이런 식으로 단열 공사를 하는 거죠. 아래 턱을 높이는 효과, 아까 높은 턱, 낮은 턱에서 높은 턱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래 턱을 높여서 단열재를 붙이는 면적을 늘린다는 것은 단열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아래 턱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턱 높아진 것만큼 뭐 그림자는 뭐 더 지겠죠. 이게 높으니까 이거 그림자는 뭐 더 들 거예요. 근데 집 안쪽으로 햇볕이 길게 들어오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위에 턱을 막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햇볕이 길게 들어오는 거는 변함없고 대신에 집은 훨씬 더 따뜻한 거고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턱을 높여 단열 공사를 하는 건 좋은 방법인데 유리에 뭔가를 덧대지는 말자.